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해 IAEA 보고서가 결정된 데 대해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 간의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계획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 사전 프리뷰에 대한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본 기자의 질문에 미국 정부의 관점에서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전문적인 분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달 개최되는 한미 핵협의체 그룹 회의에 대한 본 기자의 질문에는 중요한 만남이 될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우선시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고위급 참여가 있을 것이고 핵협의체 출범은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의 결과물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의에서 우리가 이 노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설리반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기자께서 이미 알고 있듯이 어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고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유능한 국제기구의 전문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 정부가 그것에 대해 자체적인 성명과 반응을 했다고 말하고 싶고 그것이 상당히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NCG 회의, 즉 핵협의체 회의가 곧 서울에서 이번 달에 열립니다. 이 회의에 관해 어떤 내용이 있으며 누가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까? 오늘은 발표의 내용이 없지만 어제 저녁에 한국 측과 그 회담 준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말하겠습니다. 중요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시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고위급 참여가 있을 것이고 핵협의체 출범은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의 결과물인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입니다. 이 회의에서 우리의 노력 추진이 매우 진지함을 알 것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IAEA의 보고서를 신뢰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의 입장에 지지의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안전성을 위해 계속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백악관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예, 잘 있습니다. 자, 요즘에 아주 일들이 많는데요. 자, 한국의 오염수 문제로 지금 야단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제가 그 백악관에 질문을 했습니다. IAEA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최고의 그 NSC, 국가안보보좌관, 제크 설리반이 지난 금요일 날 브리핑을 가지고 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한국 언론에 많이 나갔을 겁니다. TV에도 많이 나갔고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이게 한국 정부만이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국제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까? 미국에는 별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식품의약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전혀 일본의 그 원전 그 폐기물에 관계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야당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토록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무튼 그 해류에 따라서 네,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방류되면은 네, 나다나 미국을 거쳐서 이제 한반도로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허, 그런데 정작 캐나다나 미국은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고로시 사무총장이 IAEA 사무총장이 최종 보고서를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내고 음, 과학적인 근거를 댔는데 네, 한국에서는 유독이 민주당이 현재 민주당이 뭐 공봉투 사건이나 네, 이재명 사법 리스크, 김남국의 고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돌파구로 이 해양 오염수, 그러니까 핵오염수 방류를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핵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반대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단지 그것이 IAEA 핵 원자력 기구에서 어, IAEA 이름을 걸고 아무튼 최종 보고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이걸 아무리 떠들어도 그렇죠.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는 없다. 지금 그런 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한편으로 봐서는 그 민주당의 그런 이슈에 대한 그런 선동이 먹혀 들어갔다 이래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8대2 정도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지 그것이 IAEA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인정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을 수는 없다. 그러면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러면은 IAEA에 촉구해서 오염수 방류 시에 필요한 그럼 이게 적합 기준, 소위 방류에 맞는 적합 기준을 지키고 있는가? 음, 그리고 실질적인 IAEA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류 절차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세 네, 번째는 핵종 제거 설비, 제거 설비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 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IAEA에도 우리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과학자가 IAEA의 우리 뭐 그 정부 입장도 아니고 IAEA의 공정한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역할들을 우리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좀 짜면 좋겠다. 문제는 이번에 나토 참관인 자격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나토 회의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나토에 가면은 당연히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 만날 텐데 그게 그렇죠. 뭐 정상회담의 형식은 아니더라도 만나면 오염수 문제에 방류 문제가 이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일본에 동조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문제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도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것은 또 일본한테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야당의 역할이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핑계를 대고 우리 야당이 이렇게 고로시 그 사무총장한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듯이 한국 정부로서의 분명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 또 국민들의 지금 그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 이거 잘못해서 또 뭐 일본에 동조하는 형태로 가면은 또다시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일본은 민주당이 이제 그 그로시 아이의 사무총장하고 면담을 했잖아요. 저는 민주당의 면담이 민주당으로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게 뭐 IAEA 사무총장은 아니 그럼 유엔의 원자력 기구 국제 원자력 기구를 부정하느냐의 뉘앙스를 던지고 지금은 그렇죠. 한국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 한자는 한국 국민이나 한국 정부나 야당은 더욱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북한 그렇죠. 핵 문제는 실질적인 국가의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런 걸 되게 강조했어요.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예 이해하고 등을 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자기들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라파엘 고로시 사무총장이 노련하게 민주당의 입장들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줬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몇 달 전에 제가 국무성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IAEA 분석을 믿겠다고 그때 화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 이걸 완전히 권위 있는, IAEA가 권위 있는 국제기구로서의 전문적인 분석에 근거한 것을 갖다가 자기들도 그것을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신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은 원론적인 말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뭐 이미 성명을 냈고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건설적인 입장으로 우리도 지지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오염수가 말 자체가 오염수라 하지 말고 원전 폐기물이에요. 이 원전 폐기물이라는 것은 원전수에서 아주 쓰레기 물이 흘러나오면 그 인체에 사람한테도 상당히 좋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말하면은 그것이 물고기가 먹든 사람이 먹든 어떤 형태로든 그 인체에 피해를 오는 그 안전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진짜 예의주시를 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뭐 윤석열 정부는 핵오염수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은 핵폐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입장도 저는 뭐 의견이 없다 이래 보는데 하나는 음, 이제 민주당이 국내 정책을 끌고 돌아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 되게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죠. 또 실질적인 수산업자들이 일본의 수산업자보다 지금 한국의 수산업자들이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의 민주당의 그동안에 있었던 뭐 광우병 선동이라든지 사드 선동, 그다음에 저기 저 뭐죠? 천안함 저 선동 괴담 문제 혹은 세월호 7시간 그런 괴담 뭐 여러 가지 괴담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민주당의 그 선동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또 민주당이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도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 단지 이번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은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발표를 했고 또 오염수에 대해서도 아예 이해하고 발을 맞춰서 오염수의 그 적정 기준을 계속 지키고 오염수를 방류하느냐라는 데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 국민들이 아무튼 걱정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또 하나는 핵발전소가 이렇게 오염 핵 폐기물이 나오는 노출이 되고 또 그것을 해양 방류라는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음흠. 누구도 실질적으로 누구도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는 대강 뭐 별 문제 없다고 하지만은 그 결과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도 한국 국민들의 그 두려움,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민주당의 그 선동에 의해서만 그렇다라기보다는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 또 IAEA의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근데 이렇게 민주당도 떠들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밖에 나가서 떠들고 저 오염수하고 그러면 김정은이 지금 핵 재처리하고 나온 그 쓰레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할 겁니까? 그러면 저는 뭐 민주당이 친북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친중 그러니까 친북의 그 성향을 가진 민주당이 절대 중국이나 북한을 욕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그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민주당의 저 그냥 아주 그냥
더 저돌적으로 돌격적인 저런 힘을 가지고 김정은이를 타도하고 김정은이 핵 기부하고 김정은이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했다면은 벌써 우리나라가요 통일이 됐든지 평화가 왔든지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보면은 전부 지금 중국도 사실은 이 핵체 오염수 문제 가지고 일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저기 민주당 플러스 중국 플러스 북한 이 세 동류가 똑같은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시가 지금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엄청난 지금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상당히 실추됐다고 봅니다. 그 저는 영향이 사실은 지금 걱정되는 게 아까 제니밥께서 얘기한 대로 음, 북한 핵실험 이후의 핵 폐기물 네, 부분에도 걱정되지만 또 하나는 중국이 연안을 그게 우리 서해 지역 네, 그 연안 지역에 지금 한 60개 정도의 핵발전소가 있단 말이에요. 원자력 그렇죠, 발전소가. 그렇죠. 그럼 그 원자력 발전소에 또 한 50개, 46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마이 갓. 그랬을 때 이제 서해의 오염도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중국이 안전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뭐 항상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중국의 여러 가지 사고들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가 IAEA하고 협의를 해서 네. 서해에 있어서의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누출 문제 이런 부분들도 IAEA하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걱정되는 사람 중에 한 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선제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IAEA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고 또 북한의 핵 폐기물 문제, 뭐 북한 지금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중국한테도 그런 압박을 좀 통해서 중국의 그 서해 연안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이거는 핵 안전, 이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 지금 핵이 있는 나라들은 다 앞으로 이게 오염수 문제로 가지고 지금 상당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IAEA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비록 일본만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또 러시아가 또 발끈했더라고요. 미국이 그동안에 안 썼던 집속탄이라는 그 아주 무서운 무기를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지원하려고 지금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지금 푸틴이 제3차 대전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라고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제는 우크라이나 쪽의 발표로는 이미 이제 러시아가 백린탄, 인을 네. 사용하는 백린탄 사용을 했다. 그 소위탄이잖아요. 네. 사실은 제네바 협정에 있어도 소위탄 사용은 금지되어 있는데 음, 이미 러시아가 소위탄을 사용했고 집속탄도 이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서로서로 음, 쏘고 있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특히 공화당에서 우크라이나의 요구 집속탄 소위 제공에 대한 그런 요구에 대해서 공화당에서 빨리 그럼 집속탄 공급을 해라. 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속탄은 대량 살상 무기잖아요. 네. 하나의 탄을 올려서 거기에 뭐 수십 발이 동시에 그렇죠. 터져버리는 그렇죠. 연속으로. 거라서 대량 살상 무기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또 발끈하는 게 영국의 이제 우라늄 탄 뭐 그렇죠. 이런 거 아니에요. 열화 우라늄 탄은 어쨌든 그 피폭의 가능성은 작지만은 여기는 핵의 파생물로 생기는 그것을 이용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력이 엄청 예를 들어 대전차 무기잖아. 그렇지? 전차를 그렇죠. 때리면 예. 전차가 예. 녹아버리는 뭐 그런 무기를 영국이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시는 러시아로 봐서는 침수탄이나 열화 우라늄탄은 대량 살상 무기인데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이 공격하면은 러시아 우리 서방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러면 핵 사용할 수도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3차 음, 대전이라는 얘기가 그게
핵 사용 가능성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벨라루스나 이런 그 러시아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서방 국가에 인접해 있는 나라에 이미 핵을 전지 배치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푸틴으로 봐서는 이런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뭐 그 반란군 때문에 푸틴의 위상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뭐 일각에서는 푸틴이 실각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국내 정치를 정리를 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집속탄을 공급하고 영국이 열화 우라늄탄을 공급하고 뭐 노골적으로 그래 나가면은 푸틴 들어봐서도 아 그러면 뭐 우리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위 대량 살상 무기 핵을 포함한 전술핵을 포함한 그렇죠. 대량 살상 무기를 그러면 그 쓰겠다는.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음. 이렇게 예측하면은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제공들은 물론 이게 이제 대량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는 상황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판에 가고 있다 이래 볼 수 있는데 결국은 한쪽이 이제 서방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 러시아가 지금 반란이 일어난 그 이유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으로 봐서 북한의 호전적인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이 오히려 대량 살상 무기를 빨리 써서 어떻게 쇼부를 봐라 초기에는 그랬는데 이번에 오히려 그 미국이 집속탄을 그 공급한다니까 동맹국이 오히려 더 우려하고 걱정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라는 또 일부 전문가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갈 것 같다라고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동맹국들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또 이제 중국이 지금 또 저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전진 대표님하고 토크쇼에서 공자하고 나고 해외 경찰서 운영한 거요. 이번 지난주에 그 미 국방부에서 발표가 났는데 해외 공자학원을 어떤 형태로든 어느 대학이든 어떤 기관이든 어떤 저기 인스티튜션이든 거기서 공자학원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자금을 받는 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단을 하겠다. 그리고 지원도 끊겠다라고 미 국방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교육부가 발표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는 이제 앞으로 그 원래 공자학원이요. 해외 정보기관입니다. 말만 학원으로다가 위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대적인 손실을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중국하고 또 뭐 마치 지금 가까워지면서 토킹이 시작된 것 같이 되면은 물밑으로는 상당히 오히려 사르는 판이 되어 있어요. 그 와중에 지금 한국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한국이 전진을 해야 되느냐, 계속 중국을 타겟하면서 중국에다가 저기 중국하고의 원수 관계를 져야 했느냐 아니면은 미국 편에 있어가지고 미국과 같은 라인으로 페이지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중국과 교류를 해야 되느냐 상당히 한국 입장도 지금 복잡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도 어떤 형태로든 외교라는 것이 적군과도 토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국하고는. 지금 문제는 아무튼 뭐 공자하고는 이미 2020년에 한 3년 전에 예, 예. 미국에서 이 간첩의 그 정보 업무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1년 전, 그다음에 이걸 21년 전. 이제 이걸 이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소환해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예, 중국이 예, 간첩 법 범위를 넓혀버렸잖아요. 예를 그랬죠. 들어서 공공기관에 대한 사진 촬영이라든지 음, 반국가 반중 인사들을 만난다든지 뭐 음, 이렇게 확대하면서 미국의 기업이나 음. 미국의 이제 얼- 주재원들 언론이. 미국의 관광객들의
상당히 그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어서 미국이 이제 중국 여행 금지, 중국이나 그렇죠. 홍콩이나 마카오에 대한 여행 수령. 금지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공작원을 소환한 거죠. 자, 그렇죠. 공작원 또 해외 경찰. 예. 해외 경찰 이제 한국에도 그 문제 때문에 중국 식당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을 닫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뭐 공작원이 워낙 많이 있는데 저는 뭐 공작원 자체가 이미 이제는 우방 국가에서는 정부기관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간첩 행위를 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참에 한국에 있는 공작원을 전체 다 이렇게 없애는 그러한 운동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중국의 유학생들이 지방대학이 굉장히 재정상 또 학생 모집이 어려우니까 중국 유학생들을 대거로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길거리로 몰려 나왔잖아요. 음흠. 뭐 일본의 소위 좌파들도 자기들 세술 들고 나오고 난리를 한 거 아닙니까? 소위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한국에 있는 공산사회주의자들, 민노총 정교조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들하고 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이 간첩들 혹은 또 일본의 그 조, 사회주의자들 조청년들. 또 조청년 또 중국의 유학생 이런 전체가 좌파들 소위 사회주의 세력들이 다 모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들이 전면에 나서 국민들이 거기에 속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공작학원뿐만이 아니라 해외 경찰에 대한 부분들도 한국 정부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같이 음. 우방 국가가 이렇게 미국이 이미 간첩 행위로 간첩 정보기관으로 인정을 했고 또 우리 교육기관에서도 공작원이 있는 학교에서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미국과 발을 맞춰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일단 미국은 엘린 장관이 중국은. 이미 중국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길은 계속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앞장 세워가지고 이제 반중 블록 또 일본은 뭐 이미 그 하지만 일본도 지금 중국하고 서로 북미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반중 블록을 형성해서 G2로서 예, 중국의 역할을 갖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를 앞장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로 봐서는 중국하고 어떤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될 거냐. 이제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될 난제 중에 하나예요.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방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은 미국은 이미 물밑으로 중국과의 대화의 장에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중국이 지금 계속 한국을 압박하는 게 그 치포라고 있죠, 치포. 예. 그러니까 반도체 연합이라고 그러죠, 그죠? 음흠.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이 반도체 연합에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이래 돼 있는데 한국이 지금 가입하지 않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대만은 이 어떤 치포에 이제 들어가서 그 반도체 공급망 의 동맹을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한국 입장이 되게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반도체 원재료는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고 이번에 그 삼성전자는 그 전체 순이익이 95% 가량 줄였어요. 순이익 자체가 보통 한 10조 나던 게 1조 정도도 안 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딜레마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딜레마가 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 치포로 압력을 넣고 중국은 치포에 들어가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여러 가지 그 능력, 외교적인 그러한 그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일본은요, 아주 그 재빠르게 그 이중성을 상당히 잘 보이고 있어요. 미국하고 전적으로 같은 페이지를 가면서도 또 뒤로는 또 물밑으로는 중국이나 또 북한하고도 접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나토 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반대의 그 압력한 길을 갖다가 나토 회담에서 일본과 나토가 더 강력하게 이 조인트하는 성명서를 낸대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봐라, 저 일본은 우리하고 마치 통한 것 같지만은 우리를 오히려 더 견제하는 더 스트롱한 성명서에 가입한다 해서 아마 앞으로 또 저기 중국이 일본을 약간 등한시하면서 한국 쪽에다가 손을 내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을 붙들어야만이 미국의 모든 완화적인 것을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요. 중국은 그걸 보기 때문에 자꾸 한국을 압박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이제 북한과의 그 토킹은 조금 어렵게 되는 사건이 뭐냐면은 미국도 원론적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은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열려 있고 북한과의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안 한다 이거야. 북한은 대화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도발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저께 정세현 통일부 장관, 전 통일부 장관이 어떤 말을 레디오에서 했느냐면 제가 듣고 좀 놀란 게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3년 안에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 우리 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북한인데 북한을 조져야지 왜 한국 정부를 조지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정세현 전 장관은 뭐 원래 예, 한 사람 더 있잖아요. 김종인 예. 뭐 그거하고 뭐 문정인, 똑같은 사람. 문정인. 문정인 그거하고 똑같은 예, 사람이라서 뭐 예. 그렇게 우리는 뭐 갈로 밖으로 그 사람은 친북 행각을 하고 있고 친북 인사예요. 그래서 예. 그 사람은 뭐 두 사람 다 문정인 하는 말마다 북한 유리한 것만 얘기하지 글쎄,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뭐 종전 평화쇼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떠들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글쎄 결국은 말입니다. 북한에 이용당한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친북 인사들이다. 저는 그래 봐서 그 글쎄 사람들 얘기하는 말입니다.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데 저는 이번에 나토에 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 B 네 개국의 회의를 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 주재를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 코드에 지금 일본하고 호주는 들어가 있는데 제 코드에 그렇죠. 한국하고 지금 뉴질랜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한국, 뉴질랜드, 필리핀 뭐 이렇게 하다 한국, 뉴질랜드가 더할 수 있는 이번 사자 회담에서 그것을 좀 강력하게 일본에 요구해라. 일본이 지금까지 계속 방해하고 못 들어오게 맞습니다. 집단 방어 체제에 대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나토에 가서 사자 회의하면은 일본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자꾸 국내에서는 일본에 계속 주고 있다 이런 얘기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봐라 일본하고 했더니 우리가 J-코드에 들어가게 됐다. 뭐 이러한 그 성과들도 좀 가져와야 글쎄,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맞습니다. 그래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워싱턴 선언의 이제 그 결론으로 이제 워싱턴 핵 협의체가 이제 이번에 18일 날 한국에서 이제 첫 회담이 시작된대요. 그리고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8월 말쯤에 이제 워싱턴에서 하는데 이 워싱턴에서는 한미일 3자의 어나들 협의체를 뭐 구성하려는 뭐 그런 구상도 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또 다른 뭐 협의체 복잡하게 너무나 협의체가 많아서 모르겠는데 한국과 미국과 는 거는 상당한 가까운 핵 협의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본이 끼어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미일 언어들 협의체를 또 만들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데 이게 상당히 더 복잡합니다. 그러지 이게 말고요. 일본의 차라리 코드로 속셈인데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로 봐서는 이제 코드가 일단 미국이나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인도 태평양 코드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그렇죠. 나토와 같은 성격의 코드를 만들려면은 음. 한국과 뉴질랜드, 필리핀이 들어가야 돼요. 음흠. 그러면은 뭐 대만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중국이 바로 발권해 버릴 텐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토야 맞먹는 인도태평양의 대중국, 대북한 뭐 이러한 방어 체제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에서 했던 핵협의체
음. 핵협의체는 한국하고 미국과의 미국과의 단독 고유의 핵협의체를 협의체로 갖고 남겨놔야 돼. 그러니까 하나들 뭐 핵협의체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쿼드 제2쿼드 전체 쿼드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것은 연합 방어 체제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가장 올바른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한국과 미국의 고유의 협의체는요, 그냥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두고 한, 하나는 쿼드 그, 쿼드 안에 한국이나 뉴질랜드나 필리핀이 들어가서 그렇죠. 인도 태평양 방어 체제를 구성을 해놓자. 그렇죠. 이 핵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워싱턴 선언 그대로 한국과 미국과의 단독 협의체로 그냥 놔두는 것이 옳다 이래 보는 거죠. 친구도 세 명이 있다면은 얘하고 내하고 볼 일이 있고 쟤하고 저하고 볼 일이 있지. 꼭 세 명이 같이 볼 일이 있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기시다 총리가 우리가 한미 간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핵 협의체 단독 협의체라니까 막 놀래가지고 한국을 왔잖아. 자기들이 그렇죠. 맞아, 끼어들려고 맞아. 숟가락 올리려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참 정리정돈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기 여름 잘 지내시고 예, 안녕히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